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책에서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13번째 포인트까지 했습니다. 많이 했죠. 오늘은 14번째 포인트를 할 거예요. 14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경영진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투자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지만, 좋을 때는 그러니까 대화를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리지 않는가, 숨기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부딪히고 제품 수요 감소라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최고 경영진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투자자에게 매우 귀중한 단서가 됩니다. 사업이 순조로울 때에 비해 안 좋을 때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영진은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는 부정적인 뉴스를 숨기려고 하거나 그냥 수수방관하는 기업에 대해 한 투자는 아예 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라는 게 필립 피셔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이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할 기업이 없어요. 투자할 기업이. 어, 지금 내용들은 경영학은 쉽다라는 책이 있어요. 최성락 씨가 지은 책인데 그 책에서 요약을 한 내용입니다. 회사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6년 현대자동차의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알려집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엔진에 문제가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2017년 6월 그러나 정부는 강제 리콜을 시행하게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인정을 안 했어요. 현대자동차는. 2016년도 8월 삼성 갤럭시 노트 7이 폭발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갤럭시 노트 7이 폭발을 하죠. 결국 삼성은 10월 11일에 제품 판매 중지를 합니다. 이때까지 삼성은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합니다. 보통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부인하거나 숨기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더 큰 비용과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가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이러한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는 힘들어요.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뉴스를 정직하게 빨리 알려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좀 드물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어떤 공시 내용을 보더라도 미국은 부정적인 공시와 긍정적인 공시, 우리가 자율 공시를 하잖아요. 부정적인 공시와 긍정적인 공시가 비슷해요. 50대 50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공시는 거의 없어요. 자율 공시에.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긍정적인 공시는 많아요. 많은데 부정적인 공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피셔의 이러한 어떤 투자 대상을 기르는 14번째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려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고를 만한 기업이 별로 없어요. 1982년 9월 29일 오전 미국 시카고 외곽의 한 마을에서 12세 소녀가 감기약을 먹고 숨집니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날 늦게 아담 제이너스라는 동생과 형도 사망합니다. 이 세 사람은 같은 감기약을 먹고 사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날에도 약을 먹고 죽은 사망자가 2명이 더 나옵니다. 사망자들의 공통점은 죽기 전에 타이레놀을 복용했다는 것이죠. 조사해 보니까 이들이 먹은 타이레놀 안에 청산가리가 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타이레놀 안에 청산가리가 들어갔을까 조사해 보니 사망자들이 먹은 타이레놀은 각기 다른 공장에서 생산이 되었어요. 즉 제조 과정에서 청산가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었다는 거죠. 타이레놀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회사는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입니다. 존슨앤존슨 IR 부서는 사건이 처음 보도된 순간부터 언론 기관의 취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존슨앤존슨사는 언론사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달라고 부탁까지 하죠.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타이레놀을 수거하려고 하니까 적극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집에 있는 타이레놀을 먹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범인 체포에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요. 존슨앤존슨사가 유통 과정에서 타이레놀의 독극물이 주입되지 못하도록 포장 방법을 변경할 것을 천명을 합니다. 청산가리가 들어간 지역뿐만 아니라 그 시카고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타이레놀을 다 수거합니다.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지만 수거를 강행합니다. 그리고 미 전역에서 3천만 병 이상의 타이레놀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전수조사를 한 결과 시카고 지역에 75정이 청산가리가 들어있었음을 밝힙니다. 존슨앤존슨의 빠른 조치로 더 이상의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잡혔고 존슨앤존슨의 브랜드 이미지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존슨은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시장 점유율이 35%에서 6%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에 있는 타이레놀 수거로 인해 10억 달러 손실이 발생합니다. 주가는 폭락하는 거죠. 사건 해결 후 타이레놀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전에 35%의 시장 점유율을 회복을 했습니다. 일반 식품회사도 아니고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을 먹고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7명이나 사망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타이레놀을 믿고 먹기 시작합니다. 자, 좀 감동적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의 또 신년사를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지금 현재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투자했던 회사 바텍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블로그가 있어요. 바텍이라는 블로그가 있는데 이제 모든 어떤 내용들이 블로그에 다 소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공부할 때는 항상 이 블로그를 보셔야 돼요. 보면서 이 회사의 전반적인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2014년도 1월 2일 바텍 네트워크스 회장 노창준 회장님이 직원들 앞에서 한 신년사예요. 신년사를 보통 블로그에 다 소개가 되기 때문에 이 신년사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주주들에게 어떤 본인들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밝히는 그러한 하나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년사는 직원들 앞에서 하지만은 주주들에게도 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의미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은 고통도 큰 한 해였습니다. 2010년부터 몇 년 동안 그간의 성공 방정식에 안주하여 인적 역량을 고도화하지 못한 채 안이한 대응을 하였고 규모에 맞게 프로세스를 정비하지 않고 제품과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한 결과 성장은 정체되고 내부 비효율을 극대화되는 참담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2010년부터 3년 동안 성장은 정체된 반면 인력은 50%가 증가하였습니다. 몇몇 계열사와 해외 법인들이 심각한 적자 상태가 되었고 내외부 고객 만족도는 극단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비즈니스와 신규 고객, 신규 시장, 신기술을 발굴하여 기회를 만드는 역량은 있었으나 이에 실행을 위한 내부 역량 강화를 게을리하고 운영을 혁신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고통스러운 인력 개편을 시행하였으나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어떤 본인의 회사의 정확한 문제를 찝어내고 아주 자아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어떤 2014년 우리 앞에는 확고한 기회와 명백한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글로벌 제휴를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고 덴탈 이미징을 포함한 몇 개 분야에서 명실공히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기회, 연구소의 기술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업무 역량을 강화합니다. 내부적인 어떤 원가, 어떤 시스템도 정비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정비를 해요. 하면서 이 회사가 2014년도에 10,000원부터 해서 50,000원까지 5배 정도가 주가가 오릅니다. 이제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 가지 경쟁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 쪽,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떨어졌는데 이런 명확한 자기 어떤 그런 비판,
속에서 앞으로의 냉철하게 나아가야 될 방향들. 첫째, 우리는 자신의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일하는 방식과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완전히 재구축해야 됩니다. 하면서 업무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회사의 어떤 그 약점들을 이게 명백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비판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그런 경영자가 있는 회사라면 상당히 관찰을 해봐야 될 만한 회사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관찰을 해볼 만한 그런 회사입니다. 이상